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통합수업, 오늘은 2학년 1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활동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배움 지도가 기억이 나나요? 배움 지도를 다시 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몸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음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봅시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나의 마음 들여다보기입니다. 목표를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을 표현하는 말과 방법을 익혀봅시다. 준비물은 색연필, 사인펜, 거울입니다. 혹시 준비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물건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 말들을 여러분 많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기뻐요, 기대돼요, 행복해요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말도 있고, 피곤해요, 억울해요, 화나요처럼 좀 속상하고 어두운 느낌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색깔로 다르게 표현을 해보았어요. 이런 감정 말들을 우리는 많이 알수록 내 마음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그럼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 중에서 나쁜 감정은 무엇일까요? 오,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노란색에 있는 감정? 땡. 파란색에 있는 감정? 땡. 정답은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감정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모두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야.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거나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생님이 세 가지 문장을 보여줄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마음을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혼자 청소하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었을 때.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다 했을 때. 세 번째, 동생을 도와줘서 부모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 감정말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정답은 뿌듯해요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혹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잘 해냈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혹시 즐거워요나 행복해요를 선택한 친구도 있나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뿌듯함은 행복이나 즐거움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든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정확한 감정은 뿌듯함입니다. 우리 비슷한 감정들 사이에서 섬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감정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친구와 다투었는데 나만 혼이 날 때. 내가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았을 때. 동생이 먼저 놀렸는데 부모님이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동생 말만 믿어줄 때. 여러분, 이럴 땐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맞아요. 너무 억울하죠. 혹시 슬퍼요나 화나요를 고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억울함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억울함이겠네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거짓말을 하고 나서 들킬 것 같을 때. 친구나 가족이 다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답은? 오, 골랐군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죠. 불안함은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심해 하고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나 무서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어때요? 감정과 상황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해가 조금 쉽죠?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마음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만의 감정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한 가지 고르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것 중에 골라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는지 문장으로 쓰고 그림도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기대돼요를 골랐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대가 되나요? 선생님은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이런 마음이 들고 개학 전날 오랜만에 우리 반 학생들과 선생님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내었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꼭 사람을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그리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상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물건을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도시락을 그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풍이 기대되지요. 이번에는 두 번째 활동, 표정으로 말해요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말에 어울리는 다양한 표정을 지어봅시다. 선생님이 감정말과 사진을 보여줄게요. 첫 번째, 기뻐요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우리 어떤 표정을 짓나요? 벌써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맞아요. 웃음을 짓게 되죠. 그럴 때는 눈꼬리는 아래로 내려가고 입꼬리는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정으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한번 웃는 표정을 지어볼까요? 좋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슬퍼요입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쵸? 슬플 때는 표정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눈썹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 입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입이 이렇게, 입꼬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너무 속상해. 그리고 눈물이 흐르거나 혹은 입에서 으앙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슬픈 표정을 한번 따라 지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화나요입니다. 네, 벌써 인상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화가 날 때는 우리 어떻게 표정이 변하나요? 눈썹은 올라가고 인상을 쓰면서 여기 미간에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콧등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입꼬리는 밑으로 축 처지거나 혹은 이 친구처럼 일자로 입을 꾹 다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정을 보면 저 친구 화가 났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조금 무섭네요. 그쵸? 우리 화난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지어본 표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한번 예쁘게 색칠해 봅시다. 우리는 표정만으로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데 표정이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혹시 클레이나 색깔 점토 같은 것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아도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원하는 감정을 한 가지 추가해서 만들어 보세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까 전에 나쁜 감정은 없다. 대신에 화나 슬픔 같은 것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화가 나나요? 우리 도움 자료 1을 뜯어내서 카드에 내 경험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화가 날 때 내 마음은 어떤 색깔인가요? 그것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은 싫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선생님을 별명으로 부를 때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카드를 이렇게 접어보면 여기 아래쪽이 화산의 모양입니다. 여기 안에 내가 화가 나는 경험을 적어보고요. 그 다음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떤 색깔인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선생님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이 폭발하는 붉은 화산, 연기가 나는 회색, 그 다음 용암이 흘러 넘치는 주황색을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나타내 보세요. 자, 이렇게 화가 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는 사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을 화를 내선 안 돼. 화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화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표현하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표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건강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형을 꼭 안는다. 어때요?
맞아요. 너무 속상할 때는 우리 무언가를 안거나 안기고 싶을 때가 있죠.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눈을 감고 숫자를 센다.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나한테 시간을 주는 겁니다. 화를 가라앉혀봐 하면서. 다음, 물건을 발로 찬다. 어떨까요? 맞아. 너무 화가 나면 막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고 싶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 물건은 사람이 아닌데 발로 차도 상관없지 않나요? 어떨까요? 맞아요. 물건을 발로 차는 행동 때문에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다음, 종이 접기를 한다. 맞아요. 이건 사실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 접기를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 운동장에서 힘껏 달린다. 네, 이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화는 에너지가 많은 감정입니다. 그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게 운동을 실컷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군요. 다음, 눈물이 나도 절대 울지 않는다. 울면 안 될까요? 우리 울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틀렸습니다. 눈물이 날 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다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보다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울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혼자서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실컷 울어도 됩니다. 다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때린다. 이거는 당연히 안 되죠. 네, 말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일기를 쓴다. 네,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다음, 내 속마음을 선생님이나 가족들에게 말한다. 네,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건 어떨까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우리 어려운 말로 심호흡이라고 합니다. 심호흡 역시 나한테 시간을 주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 그럼 건강하게 화를 푸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종이접기를 싫어하는 친구는 화가 날 때 종이접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이 방법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럼 카드로 돌아와서 화를 푸는 나만의 방법을 도움자료 안쪽에다가 써봅니다. 선생님은 마음의 평화를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하트를 그렸어요. 선생님은 심호흡을 5번 하는 것, 속상한 일을 일기로 쓰는 것을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면 마치 문처럼 여기가 열려요. 이 종이를 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앞으로 화가 날 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 번 다짐해 보세요. 오늘의 안전은 나의 몸을 건강하게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몸이 아플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친구가 아픈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첫 번째? 맞습니다. 우선 선생님께 내 몸이 아프다고 알려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나 한 명을 봐주시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 한 분과 학생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께서 내가 아픈 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몸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아프다고 알릴 때는 어디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래야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가 아프거나 다친 모습을 보았다면 선생님께 알려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역할극을 한번 해볼 겁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미리 내용을 넣어 놓았어요. 이거를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나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선생님 역할을 해보는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레디, 액션! 선생님, 배가 아파서 활동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1교시 마치고 나서부터 아팠어요.
와, 선생님 역할을 너무 잘하는데요? 좋아요. 이번에는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 내용 그대로 해도 되고 새로운 내용을 넣어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합니다. 레디, 액션!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언제부터 아팠니? 일단 보건실에 가보는 게 좋겠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해봐야 실제로 아플 때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내용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친구가 아프거나 다친 장면을 보았을 때입니다. 이럴 때도 친구의 상황을 선생님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아파서 보건실에 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했는데 계속 아픈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죠. 몸이 아플 때는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같이 한번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 이가 아플 때는 어디에 갈까요? 맞아요. 치과에 갑니다. 두 번째, 다리를 다쳤을 때는 어디에 갈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럴 때는 정형외과에 갑니다. 세 번째, 눈이 아플 때는 맞아요. 안과에 갑니다. 콧물이 날 때는 어디에 갈까요? 이거 아마 감기거나 알레르기 같은 증상일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답이 두 가지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들 많이 가본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내과, 그러니까 콧물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속이 아플 때 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가도 되고요. 아니면 코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비인후과에 가도 됩니다. 여기는 귀, 코, 목 같은 곳이 아플 때 갑니다. 자, 그 다음 배가 아플 때는 어디에 갈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소아청소년과에 가도 됩니다. 또는 어른들이 다니는 일반 내과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아프고 다리를 다치고 눈이 아프고 하는 것들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병원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놀이는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아래의 동작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버틸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아래 동작들을 따라해 봅시다. 활동할 때는 여기 그림처럼 매트나 수건 위에서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 다치지 않게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전해 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2학년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